미군이 어머니 손에 문 대통령의 사탕동맹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미국 가기 전 얘기부터 차분히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임종석 실장 표정을 너무 감출 수 없는 건 아니죠? 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어디 외국 나가시면 직원들이 다 행복하죠.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뭐 챙기던 분이 없으면 일단 지금 청와대는 어차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지금 제일 첫 번째 지금 어떤 임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을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정되게 됐죠. 특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임종석 비서 체제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3박 5일인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그다음 또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를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사실 대통령 외국 나가시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은 하여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미있게 시작을 해봤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뭐 여러 가지 문 대통령의 순방과 함께 임종석 실장의 표정 뭐 재미있게 재치있게 한 얘기도 있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날입니다. 뭐 아까 있었던 서울공항에서의 아주 소소한 에피소드 하나 봤다면 뭐 난기류, 뭐 말 그대로 난기류는 아니고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그 현장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적자를 많이 어딘데 휴가 가셔야 되는데 아니 뭐 휴가를 언제 간다 라는 뭐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웃고 계시지만 주변 참모들은 속이 바짝바짝 탔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나 또 난기류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또 괜히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은 정상회담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참모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하거나 등에 식은땀이 좀 흐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혹시 쓰러질까봐 서로 손이 몇 개가 지금 나와가지고 팔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뭐 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신변이나 안전을 도대체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또 숙제 같은 건 조금 약간 던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낮은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진땀을 흘리는 사례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누가 감히 이렇게 손을 대는 것 자체도 금기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민들 만날 때 그냥 아주 스스럼 없이 가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손을 잡아버리거든요. 혹시나 그럴 때 불상사가 생길까봐 경호원들 같은 경우 또 참모들은 굉장히 좀 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없지만 행여라도 사고가 날까 걱정하는 마음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낮은 경우도 좋긴 한데
살짝 저렇게 위험할 때는 잠깐 앉았다가 그리고 다시 기자간담회를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 보면 이제 카메라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 상황이면 승무원들이 안전벨트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네, 문 대통령 오늘 오랜만에 기자들한테 할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서 변호사님. 근데 아까 휴가 질문을 이제 취재진이 하니까 연차 다 쓰겠다고 문 대통령이 답변을 했네요. 그렇죠. 이게 그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요. 6년 넘으면 휴가가 이게 21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의 근무 경력 때문에 21일이고요. 어허. 아마 이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어허. 그다음에 여름 휴가는 10일 이상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대통령 휴가를 가야 밑에 직원들도 가고 또 이게 잘 쉬어야지 일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지금 뭐 순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처음 만나서 트럼프와 악수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네. 뭐 전략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악수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이렇게 막 과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당한 그 외국 정상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 대비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굴욕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났을 때 사실 더 꽉 잡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더 잡는 바람에 좀 본인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예. 또 트리도 이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악수하려고 하니까 먼저 어깨를 딱 잡아서 그러니까 한 타임 이제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이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낙 이 또 변칙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또 이렇게 왼손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 악수 광경도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지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들을 만났을 때 SNS 정치도 많이 하니까 문 대통령도 이에 질세라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SNS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 대통령의 행보를 국내에다가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시대고 SNS를 외국인들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보를 이 SNS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교민들도 보게 되고 또 외국인들도 보는 이런 홍보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SNS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이 헌화를 마치는 모습도 벌써부터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 뭐 이제 이번에 뭐 어느 정상회담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번 정상회담엔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토리 있는 외교 방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그 대통령한테 아주 의미가 있는 전투잖아요. 또 이제 뒷부분에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 철수하는 데 있어서 장진호 전투도 거의 관련돼 있고, 당시 이제 미군 사단이 뒤로 이제 후퇴를 하면서 중공군한테 밀려서 후퇴를 하고, 결국 흥남에서 그러니까 피난민을 10만 명 이상을 싣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스토리를 이번에 정상회담에 얹어서 더 홍보를 하면 아마 외국인들 입장, 특히 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호감을 갖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SNS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현호원님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SNS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SNS에 또 한 가지 영상이 올라온 게 아까 뭐 잠시 보셨겠지만 워싱턴 교민들이 상당히 환영하러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뭐 교민사회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한번 오시면 굉장히 들뜨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자긍심을 좀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면 교민사회도 상당히 들뜨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민사회도 사실은 진보와 보수로 많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에 따라서 사실 찬반 어떤 시위를 동시에 벌이죠. 이거 우리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가셨을 때는 뭐 특히 보수적인 단체에서 상당히 시위를 벌였던 반면에 또 진보적인 그 어떤 교민사회 단체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고, 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 벌써 그 장진호 그 이제 그쪽에 이제 선하고 나오시는데, 그때 교민들이 많이 오셔서 저렇게 직접 이제 환호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수단체에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사드 문제 등등 관련해서 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50여 분 정도가 이제 아마 블레어 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맞불 시위를 좀 벌인다고 하는데,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자연스럽게 자신 들의 정책 어떤 뜻을 뭐 밝히는 것은 좀 좋다고 봅니다만은, 또 이것 자체가 너무 또 격화돼서 사실 외국인들 비치기에 교민사회가 한국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 이런 인상은 좀 안 좋으면 합니다. 예. 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다시 한번 준비한 걸 보시죠. 아까 임종석 실장이 웃음으로 시작을 해서 난기류 기자 간담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씩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곳이 바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였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서 사탕과의 인연을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남 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한 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글쎄요, 어머니가 본인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미군으로부터 성탄절에 사탕을 받았는데, 저 얘기를 미국 방문 전에 두고두고 아꼈다가 저때 좀 얘기하려고 문 대통령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한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 흥남 철수했을 때가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참 굉장히 우울한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 미군들이 이제 그런 그 사탕을 나눠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을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스킨십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의 스킨십을 지금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아베 총리라든가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베 총리 경우를 보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함께 여름 별장으로 불리는, 겨울 별장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뭐 함께 한다든지,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아예 미중 정상회담 자체를 리조트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스킨십을 이제 높이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골프도 안 치죠. 이 개인적으로 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결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쪽에 너무 주력하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스킨십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을 일단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 역사에서 피난민과 피난민의 가족은 굉장히 각별한데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이게 그 우려보다요,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 보는데, 장진호 전투는요, 옛날에는 이게 그 2차 대전의 진주만 습격 이후 가장 최악의 패배 전투로 평가를 받았다가 지금 이게 평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그 악조건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승리한 전투. 그렇죠.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그 유명한 그 미국 해병대 사령관의 말을 하나 적어왔어요. 뭐냐면 이게 그 해병대 사령관이 뭐랬냐면,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바꾸어 공격하는 것이다. 후퇴가 아니고 방향을 바꾸어 공격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성공한 전투고, 이때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사적인 경험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 어떤 한미 신뢰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이게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탕 얘기를 했고 또 어머니 얘기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연착륙 워싱턴에서 순방 일정을 좀 부드럽게 좀 혈맹으로부터 시작을 한 셈인데, 이 사탕 말고도 김성환 평론가, 네. 김정숙 여사의 옷이 저희가 너무 패션에게 집중하면 또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에 많이 집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화면 보니까 눈에 띄는 장면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부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날 입었던 옷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공항에서 떠날 때, 그때는 이제 위에 약간 연한 어떤 베이지색에다가 그리고 그 검은색 바지를 입어서 굉장히 좀 깔끔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출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지금 이제 맨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하늘색 무늬가, 좀 파란색 무늬가 프린트된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멋스럽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 전통 방식으로 물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한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을 좀 위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원래 멜라니아 여사 때문에 패션 부분이 좀 뒤질 거 아니냐, 경쟁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지금 김정숙 여사 옷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패션 감각이 굉장히 좀 탁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옷을 고르는 데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방미 과정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저 옷들이 다 이제 국내 디자이너의 옷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한국 그 뭐 의료 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 옷 하면 참 안 좋은 기억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입었던 옷 자체를 이제 최순 씨가 그동안 다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걸 고영태 씨가 운영하는 그 의상실에서 만들어서 예. 이제 제공해줬던.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의 옷 자체는 보면 어떤 면에서 이제 물론 그 어떤 외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미셸 오바마 여사 입었던 옷 자체는 그 미국의 아주 대중적 브랜드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상당히 그게 브랜드가 알려지고 또 그 매출도 많이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어떤 색깔, 이제 푸른색이라 하면 좀 우리나라 전통적인 좀 색깔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이제 세조 대왕이 태조 대왕이 이제 처음에 그 파란색을 입었거든요. 도포를. 다들 왕들은 빨간색을 입었는데 예. 이게 뭔가 이제 시작의 의미라는 게 이제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저는 푸른색을 강조함으로 해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국내 디자이너들이 이제 나름대로 세계 무대에 좀 진출할 수 있는 예. 그러한 토대를 말아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완전 외교적뿐만 아니라 하나의 좀 산업적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이제 그 멜라니아 여사 저 옷은요 샤넬 제품인데 저게 6천만 원짜리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가의 옷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샤넬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김정수 여사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 변호사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옷감을 한복으로 김정수 여사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쪽에 그 취임식에도 아마 안 입고 아껴 난 걸 아마 이게 첫 정상회담 입는 거고요. 저는 이게 그 영부인의 외교가 중요한 게 왜냐면 이게 국제정치라는 거는 뭐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하드 파워도 있지만 정말 이게 문화라든지 이런 게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영부인의 역할은 우리 한식, 또 이게 한복, 또 이게 한옥 이런 이제 우리의 고유 문화를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한복을 입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중에 특히 어머님이 물려주신 거라면 더 뜻깊은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종훈 박사님,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지금 이제 김 여사가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러니까 옷감을 가지고 이제 한복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광장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포목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 동대문 쪽에 있는 광장시장. 네, 동대문 광장시장에서요. 지금은 이제 먹거리 시장으로 오히려 유명해진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옷감이 굉장히 옷감 도매상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옛날에는 굉장히 그 시장이 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목점을 운영했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옷감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번에 한복으로 만들어서 염색을 해서 이제 입고 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 있는 외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특별한 옷을 가지고 제가 한복을 지어 입고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때 만찬장에 제가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특히 서구 쪽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뭔가 대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어쩌면은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한복, 그 옷감, 그리고 이종훈 박사님,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머니가 흥남 철술 때 미군으로부터 받았다는 사탕 이런 것도 다 청와대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토리라인을 다 짜서 갔다. 그래서 3박 4일의 첫 일정이 다 저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킨십 포인트들을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목들을 이제 찾은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승부를 이제 거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의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그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일도 좋고 또 옷도 굉장히 비싼 옷을 입는데 똑같이 이렇게 맞불 전략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한복으로 승부를 하면서 또 본인의 또 김정숙 여사의 또 어머니께서
광장시장에서 계속 그런 한복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복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패션 감각을 좀 물려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데 엮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선을 보이면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비싼 고가의 의상으로 이제 세계인들의 이제 주목을 받는 반면에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굉장히 소박하고 부인도 굉장히 소박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내조 외교가 4년 만에 부활한 셈이군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에서는 강도 높은 발언 하나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욕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최고의 극형에 처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당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결 처용한다는 것을 선거한다. 우리의 최고 존엄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은 이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 네, 뭐 방송에 부적합한 단어를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제 묵음 처리를 한 셈인데 사실 저는 이 시점에 왜 이런 발언을 내놨을까 참 오묘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참수 작전, 즉 김정은을 몰래 이제 죽이는 작전 이걸 이제 수립을 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체도 이제 수립을 했고 예. 국정원에서 그에 대한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 이 시간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 존엄이라고 이야기하죠.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 대한 위해. 이것은 뭐 다른 걸 모두 제쳐놓고 첫 번째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북한 측의 이제 반응이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미국 가서 사실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카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장들을 나타내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수환 평론이 그러면 뭐 북한이 뭐 3박 5일 동안 뭐 도발은 하진 않겠지만 저런 그러니까 대남 관련 메시지를 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계속 던지겠네요. 글쎄요, 그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최고 존엄을 건드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북의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담이 서늘한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사히 신문 보도를 우리가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사실 북에 가가지고 김정은을 살해할 목적을 세웠다,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어떤 체제 전환을 노렸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북에서 이 대남 어떤 그 선전을 하거나 이런 방송을 하는 거 보면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도발이 없겠지만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셨는데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이제 보인 그 일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재개될 거다. 또 남북한 관계, 남북한 대화도 재개될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몸값 높이기 차원에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계속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주 고강도, 예를 들어 ICBM급을 뭐 날린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으나 저강도 도발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밤 늦게 우리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이 소식을 짚어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그 현장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적자를
주로 생각이 짧게 어딘데 휴가 가셔야 되는데 아니 뭐 휴가를 언제 간다 라는 뭐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겁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웃고 계시지만 주변 참모들은 속이 바짝바짝 탔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나 또 난기류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또 괜히 넘어져서 이 다치기라도 하면은 정상회담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참모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하거나 등에 식은땀이 좀 흐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혹시 쓰러질까봐 서로 손이 몇 개가 지금 나와가지고 팔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뭐 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신변이나 안전을 도대체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또 숙제 같은 건 조금 약간 던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낮은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진땀을 흘리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누가 감히 이렇게 손을 대는 것 자체도 금기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을, 시민들 만날 때 그냥 아주 스스럼 없이 가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손을 잡아버리거든요. 혹시나 그럴 때 불상사가 생길까봐 경호원들 같은 경우 또 참.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 악수광경도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지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들을 만났을 때 SNS 정치도 많이 하니까 문 대통령도 이에 질세라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SNS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 대통령의 행보를 국내에다가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시대고 SNS를 외국인들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보를 이 SNS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교민들도 보게 되고 또 외국인들도 보는 이런 홍보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SNS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이 헌화를 마치는 모습도 벌써부터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 뭐 이제 이번에 뭐 어느 정상회담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번 정상회담엔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토리 있는 외교 방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그 대통령한테 아주 의미가 있는 전투잖아요. 또 이제 뒷부분에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 철수하는 데 있어서 장진호 전투도 거의 관련돼 있고, 당시 이제 미군 사단이 뒤로 이제 후퇴를 하면서 중공군한테 밀려서 후퇴를 하고, 결국 흥남에서 이렇게 피난민을 10만 명 이상을 싣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스토리를 이번에 정상회담에 얹어서 더 홍보를 하면 아마 외국인들 입장, 특히 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호감을 갖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SNS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현호원님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SNS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SNS에 또 한 가지 영상이 올라온 게 아까 뭐 잠시 보셨겠지만 워싱턴 교민들이 상당히 환영하러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뭐 교민사회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한번 오시면 굉장히 들뜨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자긍심을 좀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통령이 워싱턴을 미군이 어머니 손에 문 대통령의 사탕동맹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미국 가기 전 얘기부터 차분히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임종석 실장 표정을 너무 감출 수 없는 건 아니죠? 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어디 외국 나가시면 직원들이 다 행복하죠.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뭐 챙기던 분이 없으면 일단 지금 청와대는 어차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지금
제일 첫 번째 지금 어떤 임무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을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정되겠죠. 특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예. 청와대는 일단 임종석 비서실 체제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3박 5일인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그다음 또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를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사실 대통령 외국 나가시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은 하여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미있게 시작을 해봤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뭐 여러 가지 문 대통령의 순방과 함께 임종석 실장의 표정 뭐 재밌게 재치있게 한 얘기들도 있어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날입니다. 뭐 아까 있었던 서울공항에서의 아주 소소한 에피소드 하나 봤다면 뭐 난기류 뭐 말 그대로 난기류는 아니고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도 인상적인 들은 굉장히 좀 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없지만 행여라도 사고가 날까 걱정하는 마음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낮은 경우도 좋긴 한데 살짝 저렇게 위험할 때는 잠깐 앉았다가 그리고 다시 기자간담회를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 보면 이제 카메라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 상황이면 승무원들이 안전벨트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네, 문 대통령 오늘 오랜만에 기자들한테 할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서 변호사님. 예. 근데 아까 휴가 질문을 이제 취재기자가 취재진이 하니까 연차 다 쓰겠다고 문 대통령이 답변을 했네요. 그렇죠. 그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요. 6년 넘으면 휴가가 이게 21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의 근무 경력 때문에 21일이고요. 어허. 아마 이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어허. 그다음에 여름 휴가는 10일 이상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대통령 휴가를 가야 밑에 직원들도 가고 또 이게 잘 쉬어야지 일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지금 네. 뭐 순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처음 만나서 트럼프와 악수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네. 뭐 전략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악수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이렇게 막 과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당한 그 외국 정상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 대비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굴욕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났을 때 사실 더 꽉 잡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더 잡는 바람에 좀 본인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예. 또 트루도 이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악수하려고 하니까 먼저 어깨를 딱 잡아서 그러니까 한 타임 이제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이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낙 또 변칙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또 이렇게 왼손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하면 교민사회도 상당히 들뜨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민사회도 사실은 진보와 보수로 많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에 따라서 사실 찬반 어떤 시위를 동시에 벌이죠. 이거 우리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가셨을 때는 뭐 특히 보수적인 단체에서 상당히 시위를 벌였던 반면에 또 진보적인 그 어떤 교민사회 단체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고 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 벌써 그 장진호 그 이제 그쪽에 이제 전하고 나오시는데 그때 교민들이 많이 오셔서 저렇게 직접 이제 환호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단체 그에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사드 문제 등등 관련해서 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한 50여 분 정도가 이제 아마 블레어 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맞불 시위를 좀 벌인다고 하는데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뜻을 뭐 밝히는 것은 좀 좋다고 봅니다만은 또 이것 자체가 너무 또 격화돼서 사실 외국인들 비치기에 교민사회가 한국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 이런 인상은 좀 안 좋으면 합니다. 예. 예. 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다시 한번 준비한 걸 보시죠. 아까 임종석 실장이 웃음으로 시작을 해서 난기류 기자 간담회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씩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곳이 바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였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서 사탄과의 인연을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풍남 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비록 사탕 하나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글쎄요, 어머니가 본인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미군으로부터 성탄절에 사탕을 받았는데 저 얘기를 미국 방문 전에 두고두고 아꼈다가 저 때 좀 얘기하려고 대통령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